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인 푸트포인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푸트포인팅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푸트포인팅 이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하면서 효과적인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과 그에 따르는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자체를 확보하는 게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표로 하는 그 타겟 시스템에 대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에 따른 서비스 공격이라든가 또 분산 서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겟 시스템에 이제 관련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적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설정은 이제 그에 따른 보안 상태도 이제 확인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이제 추적당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타겟 사이트나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자체의 취약성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푸트포인팅을 이용한 정보 그 수집하는 단계를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일단 그 활동 영역을 이제 먼저 아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활동 영역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르는 정보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타깃 목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QR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그때 호스트 유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목표 사이트에 그 DMZ 존의 아래 하단에 있는 그 네트워크 조직 자체를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정찰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 푸트포인팅을 할 수 있는 그 실제 범위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할 건지 를 이제 파악을 하겠죠. 일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이라든가 엑스터널을 통해서 결정이 나눠주겠고, 그에 따른 인터넷 영역이라든가 원격 시스템에 대한 접근 영역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영역은 여러분들께서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한번 더 설계해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영역 자체를 목표로 지정했을 때 그에 따른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에 따르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시스템 쓰고 있는지, 그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콜이라든가, 포인트 커넥팅이라든가, 접속 메커니즘에 대한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든가, 그래도 마스터 인증에 대한 서버, 내부, 그렇게나 자체 이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도메인 네임은, 이라든가, 또 블록에 대한 그 네트워크 블록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특정 IP 어드레스, 그리고 확인된 각 시스템에 대한 동작 중에 UDP라든가 TCP에 대한 서비스들, 그리고 탐지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목록들, 이게는 사용자라든가 그룹, 또는 시스템에 대한 배너라든가 라우팅 테이블, 메일 서버 등분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두 번째는 이미지 자체를 이제 간략하게 가상 네트워크를 이제 짜시겠습니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가상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에는 네트워크를 이제 만든다는 것은 쉽지는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략하게 이건 지금 이미지화를 시켜놨지만 더 간단하게 이제 도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미지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터넷에 공략시켰던 모든 정보 자체를 포함하고 이에 따라서는 사이트와 사이트가 연결. 그러면 VPN명을 많이 쓰는데요. 이는 IPsec라든가 투 레아 스위칭 장비를 쓰는데요. 이제 그에 이제 VPN망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든가 인증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까지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도식화된 이미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검토해 되고요. 인터넷 영역에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웹을 통해서 이제 그에 많이 확인하는데 퍼블릭 서버라든가 각종 이제 메인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자체에서 확인들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메인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의 서비스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를 통과하여 이제 메인 서버가 신뢰하고 있는 그런 서버들의 이제 파이웨어라든가 RDS 제품에 대한 설치 유무부도 확인할 필요 없고, 그러면 메인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네임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블럭,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정 IP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특정 IP가 있는 반면에 이제 접속 불능인 IP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국내 경우에는 외국 IP들은 이제 특정 사이트에서 IP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제공 메커니즘이라든가 어세스 컨트롤 리스트에 대한 경로 리스트들, 그리고 침입 감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블록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목록들, 이거 역시 이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지점은 이제 크게 이제 인증 서비스만 여러분들께서 메커니즘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인증 메커니즘만. 근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 커넥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웹을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타겟을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또는 그에 따른 관련된 회사가 어디 있으며 어떤 부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수며 그에 따른 합병에 관련된 뉴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분 언론 매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텔레폰 넘버라든가 타겟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웹서버들 링크. 그러니까 이거는 메인 시스템이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을 했을 때 그와 신뢰될 수 있는 다른 서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어떤 누구이며 그 담당자의 메일 어드레스이 어떤 건지, 그리고 동작 중인 보안 메커니즘에 대한 형식을 알려주는 그 프라이버시 정책이라든가 보안 정책, 그리고는 이제 크게 더 나아가가지고는 기업에 대한 보안 정책까지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밀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밀러 기능에 대한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밀러 서버까지는 수집을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이제 크게 보신다고 그러면은 밀러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하여 어플상에서 이제 정보 자체를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에 있는 출석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들은 이제 밀러를 하면서 강력하게 유튜브가 있는데요. 이는 텔레포트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텔레포트는 여러분들께서 쓰는 기보다 그 텔레포트는 이제 그 유틸 자체가 이제 웹페이지 자체가 이제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는 유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틸은 이미지에 텔레포트 사이트가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했던 그 사이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웹 편집기를 가지고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이제 ARC라든가 유전네트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대부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검색함으로써 그 다양한 보안에 관련된 사고들 자체를 알 수 있겠죠. 대부분 이제 파일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하면서 많이 했고요. 이제 아타리타 같은 경우는 또 한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에드겟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목표로 하는 사이트를 여러분 타겟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공개된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이트를 우리가 세팅할 때, 타겟으로 잡았을 때 참고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GOB 같은 공개를 하는 데 씁니다. 근데 사실상 그들은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자가 그 청이 자체가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기보다는 더 나은 정보 자체를 뺏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링크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등록 기간이라든가 관리가 있고, 도메인 네임, 그리고 목표하러 하는 사이트의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라든가 그 관리자 기술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그 머프로 하고 있는 사이트의 IP 어드레스라든가 주소, 그리고 관리자의 이메일 계정, 그리고 IP에 대한 할당 어드레싱에 대한 위치, 어세스가 필요하겠죠.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후이즈 목록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후이즈 코닉.net에서 퀄리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통해서 후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검색 도구라든가 그 데이터베이스 소스는 여러분들하고는 별개의 관계니까 해킹을 할 때 그다음 데이터를 지원하는 그 검색 소스라든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스들 이제 커넥팅해가지고 또는 접속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데이터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사실상 활용은 그렇게 유닉스 기반에서는 이제 소스들 자체가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윈도우 베이스에서는 이런 자체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닉스 기반에서는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그 후이즈 PNRT라는 이제 네임을 내가 세팅을 하겠다, 찾겠다, 공략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PNRT 내에는 뭐 컴마 자체가 검색하는 PNRT만 아니라 PNRT로 시작되는 모든 도메인 네임의 검색을 가능하겠죠. 유닉스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두 번째로 PNRT.com이라는 그 골뱅이 이제 후이즈 CRSNet에서 PNRT와 컴에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 자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name.pnrt라는 그 도메인에서 관련된 PNRT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자체를 그 독립 기관으로부터 이제 그 확인 후에 GD 결과를 요청할 때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부 찾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은 공급자는 항상 인터넷에 접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은 통신망, 이제 케이블망이라든가 또 정유성이라든가 또 모뎀을 통해서 항상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DNS는 그 FDN을 통해서 항상 지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컴이 나올 때까지, 대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후이즈 서버와 항상 커넥팅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전 예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그게 이렇게 없고요. 예제는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NRT라는 도메인 네임을 내가 찾겠다, 이제 커넥팅 해킹을 하겠다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럼 도메인 네임은 이제 trace.com. 그럼 이 도메인이 어린 등록기관에 동되어 있다. 예스닉이라는 회사에 동되어 있고, 그럼 후이즈.해요. 찾겠죠. 그럼 이 회사에 이제 가 있는 네임 서버가 어딘 거다. 그럼 내 도메인이 가지고 있으면 항상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네임 서버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네임 서버가 어디 있는지, 그럼 이 사이트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또 이 IP 어드레스인지, 지금 IP 어드레스가 어디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IP 어드레스를 알게 되면은 내부 네트워크망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적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후이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메인에 여러분께서 머프라는 사이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인식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했을 때, 그러면 네트워크 내용도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겠죠.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DNS 레코드를 이용해서 머프라는 사이트의 내부 네트워크망, 정보망을 이제 여러분께서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름으로써 클라이언트라든가 서버에 대한 그 파운 존재 여부를 이제 확인하겠죠. 이게는 뭐 어떤 서버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머프 사이트의 내부에 어떤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는지, 그럼 그 영역 자체가 이제 식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터넷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존재라든가 또 이더넷이라든가 HDNS로 존재 여부 자체가
그 영역 자체가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러분께서 타겟으로 잡았던 그 목표 사이트 자체가 내부 네트워크의 구성도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면은 그에 따르는 이 회사가 가지고 타겟으로 하는 회사가 목표성, 그 보안성이 어느 정도 가미를 하고 있는지, 그 보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회사는 뭐 파이벨이 있다, 아이디 제품이 있다, 또 뭐 SSO였고 뭐 CQ 셀지 자체가 요치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름으로써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내부 네트워크의 구성을 추천해서 가상 목표 사이트에 대한 네트워크가 먼저 구성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룩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도메인 네임에 이제 네임 정보를 확인한다든가 호스트 네임을 통해서 찾겠죠. 룩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찾는 위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DNS 서버라든가 그 자체가 어떻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동작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유틸로서요. 이제 이 자체가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그 네트워크 자체가 작동 여부를 이제 확인해주는 이제 알려주는 유틸입니다. 인터랙티브에 대한 그 방식으로 보면은 만일에 이제 예를 보면은 그 도서 풋포트 상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풋포트 상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함으로써 그 서버 자체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bnrt.com을 치니까 어떤 정보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벤치의 그 서버 네임 존에서 관련된 레프림 자체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룩업을 해가지고 그 도메인 네임에 대해 해당되는 IP 어드레싱이라든가 또 그에 대한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동작 여부가 확인이 됐죠. 그럼 세트앱을 보면은 슈탑이 사라졌네요. 그 룩업을 통해 이제 목표 사이트 존 파일을 이제 제공하는 예인데요. 이거 역시 앞에서 본 이제 배치 파일과 비슷한 개념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타입을 애니를 해주실 때 나타나는 이제 네임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우리 세트 그 ls 딜 해가지고 목표 사이트 여러분들께서 타겟을 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을 파일로 지정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여러분께서 파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전 파일 자체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 네트워크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DNS 존에 있는 내부 네트워크의 파일 자체를 DNS 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그 네트워크망을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건데 한번 그거 되고요. 호스트 네임 명령, 호스트 명령은 이제 DNS 서버에서 사용하는 호스트 네임을 부분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옵션 역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적용에는 룩업처럼 그 X 도메인에 대한 해당 예정에 대한 호스트 명령을 씀으로써 그 정보를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존재나 바이너리라든가 존 파일에서 로드 업데이트라든가 IP에 대한 구분 명령은 이제 쓰지 않는 거죠. 이거 역시 VR 그 컴퓨터 파일들 이제 여기서 네임 서버에 대한 목표 사이트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까지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존 파일을 통해서 찾는 있겠죠. 그 툴은 여러분께서 직접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타겟을 했던 목표 사이트 자체가 나타나겠죠. 그 네트워크 자체를 어느 정도 구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타겟을 했던 목표가 어떤 사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내부 사용자가 직접 서버 그 메인 서버 접속했겠죠. 그런 서버 자체를 이제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이제 각 서버에 대해서 이제 IP 어드레싱 자체를 이제 찾아내면은 이제 뭐 텔넷은 어떤 서버를 쓰고 있고 NFC는 서버는 어느 거 오라클 DB라든가 엘로 서버, 웹 서버 로깅 서버는 어느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표 자체가 다 파악이 됐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풋프린팅을 이제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워크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상태가 네트워크가 구성화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 관련된 보안 제품군이 없음. 그럼 서버 파악 내에서는 중요 서버 자체가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태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정찰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네트워크 자체를 확인한 후에 네트워크에 이제 접속 가능한 그런 경로라든가 함께 사용 중인 그 프로토콜 자체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은 이제 뭐 단위라든가 다중경로로 이제 패킷 자체가 흘러다니는 패킷 자체를 분석 캡처할 수 있겠죠. 그 패킷 피팅 장치로서는 뭐 파이벨이라든가 라우터에 대한 패킷 피팅 라우터가 있겠죠. 이는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패킷 자체를 찾음으로써 최종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타겟 유틸은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버추얼 라우터라는 그 프로그래밍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버추얼 라우팅은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테스팅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버추얼 라우터에 들어서 명령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트워킹의 정찰을 시험한 그거 보면은 패킷이 게이트를 통과해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통과하는데 총 16호흡이 걸리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8호흡까지 제공했는데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16호흡까지 또 두세 번의 이제 인정 다중 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네 번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번부터 6번까지는 패킷 자체가 차단되지 않고 통과되고 7홉부터 2000까지는 RCMTP 통해서 패킷 자체가 차단되는 모양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패킷 자체를 실험을 해보고 또 윈도우 기반이라든가 리눅스 기반에서 이 패킷 자체를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네트워크 자체는 프리터 푸팅 자체가 잘 정립화되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킹하는데 기본 정보를 아셔야만이 이제 스캐닝이라든가 뭐 이머신을 통해서 해킹할 수 있겠죠. 이로써 간략하게 프리터 푸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실제 공략을 할 수 있는 단계인 스캐닝 툴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